자, 이번에는 42번 영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죠. 이 모델링,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물이 있을 때 루버를 이렇게 좀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지지대 역할을 조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루버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42번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붕을 만드는 내용은 따로 없어요. 제가 이것도 직접 만들긴 했지만 이 주 컨텐츠 내용은 루버 만드는 거여서 루버 만드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만드시면 되고, 여기서 가운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선으로 표시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화면이 조금 별로죠. 이렇게 뭔가 소스를 가져왔다거나, 저는 VLA로 렌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프 프레임이 켜져 있는데, 이게 VLA가 없거나 이게 좀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세이프 프레임을 없애시면 됩니다. 눌러서. 그래서 아크를 그려줄 거고요. 이게 도면을 정확하게 본다기보다는 제가 좀 만드는 방식이 중요한 거라서 여기도 정확하게 가운데 한번 찍어 줄게요. 얘를 하이드 시키고 다시 뷰를 돌아가서 여기에서 아크 모양만 살짝 잡아 줄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조금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살짝 조금 안으로 넣어주고, 이것도 안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치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안쪽에 있는 걸 먼저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본 보시면 한쪽은 여기 지붕 라인을 따라가고 있고요. 한쪽은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모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준 거고, 이 모양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 준 겁니다. 두 선을. 그리고 어차피 4등분 하면 여기 1번이라고 했을 때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같은 구조죠. 서로 대칭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놓을 거고, 얘를 그냥 아쉬우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 줄게요. 중간을 넘어가면 대칭이 무너지기 때문에 선을 더 그려서 끊어준 다음에 이레이즈로 지울 거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한 이쯤이니까 다시 지붕을 풀어주고, 하나는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경사지게 올릴 거고,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라인을 따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프레도 툴에 보시면 커비시어라는 게 있어요. 곡선을 탑과 베이스를 정해요. 이거는 뭐 리버스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탑 하이트 해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고점을 900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제일 낮은 지점을 내가 0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5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900이 여기에요. 바닥이 여기고, 그러면 50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OK를 했을 때 지금 노로 돼 있죠. 리버스 커브 오리엔테이션이. 내가 원하는 그 900 지점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yes or no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값이랑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900으로 먼저 올려줄게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붕이랑 뭔가 맞지 않은 느낌이죠. 이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안 맞게 된 건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서 라인을 뽑기에는 우리가 다른 구조체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일단 익스트루드 라인으로 쭉 올려줘요.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튀어나오면 교차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옵셋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조금 발생한다라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방식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 라인은 JHS 파워바에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 라인이 있습니다. 선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라인, 그리고 선 클릭하셔도 되고, 지금 첫 번째 클릭하는 거는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작 지점을 다른 데 잡는 것보다는 0지점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편하죠. 이 선을 0지점으로. 그래서 선 클릭하고 그냥 쭉 올리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이 높이만큼 올리고 싶다 했을 때는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릭하는 거는 시작점, 두 번째 클릭하는 거는 그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저는 다른 루비로 이렇게 올릴게요. 자, 여기서 이 선을 따야 되겠죠. 근데 선을 딸 수는 있는데 일단 면을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다 선을 긋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본 게 이제 인터섹트라는 거예요. 교차되는 부분에 내가 선으로 뭔가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룹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룹을 해야지만 여기에 붙고 내가 여기가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얘만 추출해내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바깥에서 해버리면 여기 붕붕 뜨고 또 교차되고 막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화면 작업할 때가. 그래서 그룹으로 저는 보통 이렇게 씌워주고, 여기 눈에는 안 보여도 얘가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섹트가 되는 거예요.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 모델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지붕이 두께가 있을 때 아래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래쪽에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면은 먼저 지어주세요. 아래 선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면 삭제해주고 여기 양 끝에만 찢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다 잡아서 드래그 하지 마세요. 3번 클릭, 딜리트. 밑에만 잡아서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이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둘 거고요.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우리는 위에 있는 곡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살짝만 낮춰줄게요. 이 정도 높이로만. 얘를 그냥 컨트롤 X 하죠. 컨트롤 X 하고 나서 아까 여기 있던 라인 그룹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선을 클릭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내가 선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뭐 겉에다가 이렇게 장치 같은 걸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선을 클릭하지 않아도 얘를 클릭해서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커비 로프트를 써줄 건데, 여기 개수를 한번 볼게요. 루버도 개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볼 건데, 제가 개수를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파악하진 않겠죠. 도면을 보겠죠. 근데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파악을 해볼게요. 저도 다 외우고 작업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야 돼요. 여기서 개수를 세려고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막대기가 선택이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엔티티 인포를 보면 3312개의 엔티티스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면 개수 세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면의 개수만 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만 잡아요. 근데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는, 왜냐면 면과 선이 동시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을 해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셀렉션 토이즈에 보면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나는 선만 선택할래, 나는 면만 선택할래,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면만 선택하고 싶으니까 페이스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면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면의 개수가 나오겠죠. 46개예요. 근데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5개가 되겠죠. 이 세그먼트를 45개로 만들어 줄 건데, 한번 작업을 하거나 그 분해가 돼버리면 이렇게 세그먼트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그려야 되나? 아니에요. 얘네를 전부 다 잡으시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BZ Convert To라고 나와요. 이거는 BG 툴바, 이거 BG 스플라인인가 베지어 스플라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우클릭했을 때 컨버트 해주는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서 폴리라인 세그멘트를 눌러요. 여기서 저는 45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강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얘를 잡고 엔티티 인포에 봤을 때 45개로 나오는 거죠. 얘도
45개로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얘가 커브 상태죠. 그래서 컨버트 투 할 때 나오네?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얘를 한번 뭐 익스플로드 해주시거나 커브 해주시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그 45개를 준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일직선으로 얘네가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커비로프트라는 루비를 쓸 건데 세그먼트가 다르면 얘네가 연결이 좀 다르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엔드 포인트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근데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아래는 2개여 봐요. 그 엔드 포인트들이 막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니죠. 그냥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선을 2개 잡으신 다음에 커비로프트를 쓰면 이게 쭉 떨어지죠. 근데 이 쭉 떨어지는 거에서 우리가 세로선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오메트리 칸으로 가셔가지고 세로선 뽑는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선들과 이 선들은 스플라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스플라인 메소드가 지금 구부렁하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일자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적인 거를 확실하게 보시는 게 좋고 가까이 보면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만들어 주고 나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빈 공간 클릭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커비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그룹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인스 투 튜브를 써야 되는데 보세요. 다 갈라져 있죠. 그러면 라인스 투 튜브를 쓸 때 어떻게 나오냐면 10mm 정도 쳐볼까요? 이렇게 끊어져서 나와요. 대나무처럼. 왜냐하면 선 하나하나를 인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전부 다 잡고 웰드를 눌러주시거나 그럼 연결되죠 다? 아니면 커비로프트를 쓸 때 세그먼트를 아예 줄이세요. 그럼 갈라진 게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갈라진 게 없어요. 아니면 내가 몰랐다. 아니면 그냥 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꼬치 모양. 내가 세그먼트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내부에 선들이 있죠. 이거에 의해서 이미 얘네가 꺾여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어요. 왜냐면 선과 선이 겹쳐지면 끊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세그먼트를 내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귀찮기도 하고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렇게 꼬치로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끊어져 있는 거 상관없이 여기 추출되어 있는 선들 그대로 일자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얘네가 일자로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컨트롤 A로 전부 다 잡으시고 라인스 투 튜브 주시면 돼요. 제 멀리서 볼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그렇게 높게 안 주셔도 됩니다. 높아봤자 렉만 걸려요.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형태적으로 정말 멋진 애들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선택 사항인데 방법은 많은데 이제 저는 최대한 무료 루비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JHS 파워바에 보시면 익스트루드 얼롱 패스라고 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얘네가 박스 형태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약간 사각형 팔로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한 10 정도 줬으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프레임보다는 바깥에 있는 게 좀 굵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 모양을 한 12에 12 정도로 줄게요. 그래서 OK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혀지게 되겠죠. 아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작업한 값은 얘네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OK 눌러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돼요. 이 모든 거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 제가 중간에 가이드선을 지워버렸어요.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 큐링 미러 툴로 이렇게 선 인식해 가지고 쭉 당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뷰만 잘 잡으면 이거 할 때 얘네가 알아서 지금 평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아서 인식이 돼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대칭이 돼요. 이걸 또 똑같이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똑같이 대칭이 될 거면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큐링 미러로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얘를 가지고 여기가 대칭 축이잖아요.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거나 여기서 방향키만 눌러도 이렇게 알아서 얘네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고 안전한 거, 빠른 거는 방향키가 될 수가 있겠죠. 컨트롤 키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번 딸깍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완성이 되고 여기에 내부를 이제 감싸는 통유리창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선을 어떻게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루버 작업할 때는 평면적으로 먼저 내가 이 형태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볼륨감을 주고 나서 이 두 개 사이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스케치업은 모든 것을 직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일직선으로 안 주게 되면 이렇게 얘네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플라인, 두 곡선 사이를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메소드를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꼭 선택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